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재산을 미리 넘겼다가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겪는 부모님들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의논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자녀의 기대가 점점 달라지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결정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그 미묘한 감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니어 세대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린 결정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노후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평생 일궈온 소중한 결실이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가족관계와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잘 살라고, 걱정 덜으라고, 나중에 힘들지 말라고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사랑에서 시작된 선택입니다. 75살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이 집 하나면 충분하니까 미리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아들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하고 모으고 지켜온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오직 가족의 행복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더 좋고 나중에 복잡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당신의 선택은 절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걸 미리 주면 아이들이 편하지 않을까? 내가 죽고 나서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순자 할머니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하려다가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이미 그 비싼 아파트를 줬는데 또 손을 벌리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부모님들의 공통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선의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재산을 넘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준비가 조금 더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재산을 미리 넘긴 뒤 생기는 변화들은 처음에는 정말 미세합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다가 문득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미 집도 넘겼는데 이런 것까지 부탁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무언가를 구매해야 할 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먼저 말을 꺼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일들인데 말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어머니, 그건 좀 아끼셔야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자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일 텐데 듣는 입장에서는 왠지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활비에 대한 대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쓰는 돈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런 불편함을 자녀에게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재산을 넘겨준 것인데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말하면 자녀가 서운해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귀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관계의 결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상담 사례와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된 구조가 발견됩니다. 재산 이전 후에는 자연스럽게 기대 심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잘 챙겨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제는 큰 지출을 조금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대가 서로 어긋날 때 미묘한 긴장이 발생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자율성이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법적으로는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거나 큰 결정을 내릴 때 자녀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는 심리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문서화가 미흡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까지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구두 약속만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생각했는데 자녀는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생각했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 스스로 자녀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점점 연락을 줄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가족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재산 이전을 고민할 때 세 가지는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 기준입니다. 단순히 의식주만이 아니라 여가 생활,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포함한 실제적인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최소한 얼마가 필요한지, 여유 있게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와 돌봄 비용의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흔들릴 때의 안전장치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최소한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없이 재산을 넘기면 선의가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고 싶다면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부를 한 번에 넘기지 않는 부분 이전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면 일부만 먼저 이전하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경제적 자율성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예 이전은 하되 관리권을 부모가 계속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이나 사용 수익권 같은 법적 장치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실질적인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는 대화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왜 재산을 넘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얼마나 넘기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문장으로 정리해서 자녀와 대화하면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나는 너희가 집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서 이 집을 넘기려고 해. 하지만 나는 앞으로 최소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거고 매달 이 정도의 생활비는 자유롭게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는 결국 관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치가 있어도 가족 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대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키고 싶은 관계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한 달에 이 정도는 자유롭게 쓰고 싶고 1년에 한두 번은 여행도 가고 싶어. 이렇게 숫자와 구체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면 자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매달 생활비는 이렇게 하고 큰 지출이 생기면 미리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담을 나누는 실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기, 생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큰 결정은 함께 상의하기, 감정적인 문제는 즉시 대화로 풀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받기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선택은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대화 없이, 명확한 기준 없이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정리하는 것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준비와 따뜻한 대화로 얼마든지 함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